자,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경계 그래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거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이 나올 거야. 신경. 신경계. 그래서 이제 신경계라는 건 신경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 이제 말초신경계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추라는 말에서 알 수 있, 중추니까 뭐겠어, 뭐. 내 몸의 신경계 대빵인 거잖아. 그러니까 뇌. 우리 이제 머릿속에 있는 뇌하고, 그 다음에 척수라는 부분이 있거든. 우리 이렇게 등에 보면 등뼈 있지. 등뼈 안으로 여러 신경들이 모여 있거든. 그 부분을 척수라 그래. 그래서 보통 뇌하고 이제 척수를 통틀어서 중추신경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초신경계는 그러한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신경들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나가거든. 그거를 이제 말초신경계라 그래. 그러면 자, 이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신경의 종류 세 가지 나온다 그랬잖아. 뭐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어떤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생각을 해봐. 감각신경이라는 건 내 몸에 있는 이런 피부나 이런 눈, 귀 같은 감각기관하고 그때 얘기한 중추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까지 신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신경이 뇌까지 뻗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 뇌에서는 그 감각신경하고 연결되는 연합신경이 덮여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연합신경이 그 명령을 처리를 한다 그랬잖아. 컴퓨터로 따지면 CPU거든? 그래서 다시 신호를 운동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보내주면 내가 비로소 피부에서 감각을 느끼는 거야. 피부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계는 어떤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물어보면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세 종류가 다 있다 이거야. 알겠지? 감각신경, 연합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세 종류들이 다 모여 있다. 그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나와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을 통틀어서 말초신경계를 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 팔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 팔에 있는 신경은 말초신경계거든. 생각해봐. 여기에 연합신경이 있을까? 팔에서 뇌로 가는 신경하고 뇌에서 팔로 오는 신경,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만 돼 있는 거야. 말초신경계는 따지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이제 말초신경계도 또 이제 또 나누지, 종류를.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이제 어디에 뻗어 있느냐. 예를 들어 이선 내 팔, 다리처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에 뻗어 있어. 그럼 그걸 채성신경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니네 예를 들어 배를 생각해봐. 내장기관들 니네 통증 느껴 못 느껴? 배 아프잖아.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건 거기에 감각신경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장기관 같은 데 주로 이제 뻗어 있는 신경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 그지? 지들이 알아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 뭐 어떤 뇌의 명령을 알아서 받아가지고 지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잖아. 자율신경계라고. 말초신경계는 또 크게 이제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하고 척수라는 부위를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뇌. 자, 사람의 뇌. 가장 중요하지? 일단 뇌가 기능을 못하면 심장도 기능을 못합니다. 심장이 우리 뛰면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죽는 거잖아. 근데 그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또 뇌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람의 뇌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보통 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뇌를 말하는 거지. 대뇌라는 부위가 있어. 자, 5개 쭉 써보면, 그 다음에 대뇌는 이제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뒤통수 쪽에는 이제 소뇌라는 부위가 있어. 소뇌.
그 다음에 대뇌 아래쪽에, 그러니까 겉에서는 안 보이겠지, 대뇌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간뇌라는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조금 두상이 안 이쁘다, 그지? 이것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렸어.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치면 대뇌라는 부위가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뒤통수 쪽에 소뇌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간뇌라는 부위가 있는 거야. 간뇌라는 부위가 있어. 간뇌. 그 다음에 그 간뇌에는 이제 시상하부라는 게 이렇게 또 있고,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진 뇌하수체라는 부위가 있고, 그러니까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고, 하여튼 그 밑으로 이제 중간뇌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돼. 중간뇌. 그 다음에 이제 뇌에서 가장 아래쪽, 목뼈 바로 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부분으로는 이제 이렇게 연수라는 부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 아래쪽으로, 이제 목뼈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척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굳이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일단 뇌는 크게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니네 아마 근데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이거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워가지고 막 학교 내신 할 때 막 선생님들이 외워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일단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대뇌를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보통 뇌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대뇌야, 사실은. 그지? 근데 이제 대뇌가 뇌 전체는 아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단 우리 알다시피 이게 좌우 2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야. 좌뇌, 우뇌 이렇게 표현을 하죠. 2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 기준으로 내 오른쪽, 이 오른팔이잖아. 오른팔 쪽에 있는 게 우뇌, 좌뇌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니네가 오른손잡이잖아. 주로 좌뇌가 발달을 하는 거야. 왼손잡이면 뭐야? 우뇌가 발달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참고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또 쓰다 보니까 양손잡이야. 그럼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겠지. 근데 주력은 왼손이야, 선생님은. 공 던지는 거 왼손 던집니다. 가위질하는 거 왼손으로 해요. 칼질 왼손으로 합니다. 근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있어. 젓가락질 왼손으로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나는 왼손잡이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먹었어. 왜냐면 이제 선생님 세대보다 윗세대, 선생님 부모님 세대도 되게 옛날 분들이잖아. 옛날 분들은 왼손잡이 그러면 되게 막 뭐라 그랬어. 오른손 쓰라고 자꾸 막.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지. 선생님 아들도 심지어 왼손잡이거든. 글씨도 왼손으로 써요. 근데 냅둬. 근데 선생님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왼손잡이인데 선생님 어머님이 유치원을 보내셨대. 유치원에서 얘가 글씨를 배울 거 아니야. 그럼 글씨를 보통 오른손 쓰잖아. 근데 이 녀석이 왼손으로 쓰더라는 거야.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 우리 어머님 뛰어가셨대. 이 새끼를 후드로 패서라도 오른손으로 글씨를 좀 쓰. 그런 시절이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유치원 때 두드려 맞으면서 오른손으로 배웠어. 그래서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게 된 거지. 왼손으로 글씨를 못 써요, 이렇게. 못 써. 글씨를 못 써.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잘 된 일일 수도 있지. 왼손, 오른손 다 쓰게 되니까. 근데 이제 왼손은 어쨌든 자꾸 쓰면 우뇌가 발달하잖아. 예술성이 풍부하죠. 감수성이 풍부해, 선생님이. 그지? 그래서 니들 앞에서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 드라마 보다 혼자 되게 잘 울고, 그지? 예술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 선생님이. 그지? 음악적으로 좀 재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잘했는데, 지금 뭐, 이 나이 먹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가수하고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 선배 중에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어서, 매니저. 나 가수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친하니까. 그지? 이게 손으로 아무 말 없이 거울을 딱 가리키더라고. 그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 그지? 거울을 가리킨다는 건 뭐야? 페이스를 봐라 이거지. 네 얼굴을 봐라 이거지. 네가 연예인 할 얼굴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좌뇌, 우뇌 2개로 나뉘어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뭐 좌뇌든 우뇌든 이게 내가 이제 뇌를 잘라서 단면을 본다 그러면 겉부분이 있고 속부분이 있거든. 겉부분을 겉질이라 그래, 겉질. 그 다음에 이제 속부분은 속질이라 그래, 속질. 자, 앞서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뇌는 연합신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뇌 자체도 있지만 뇌에도 신경들이 이렇게 덮여 있거든. 그럼 연합신경이라는 게 이게 덮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연합신경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럼 연합뉴런이 있으면 신경세포체가 있고 신경돌기들이 있을 거 아니니? 자, 겉부분에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겉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 겉부분에 되게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경돌기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겉부분에는 신경세포체가 많다 보니까 내가 잘라서 단면을 보면 겉부분이 약간 회색빛을 띄어요. 그래서 겉질을 회색질이라고도 표현해, 회색질. 뭐가 많이 분포하는 거라고? 신경세포체가 많이 분포한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있으면 또 회색을 띠는 거야. 그 다음에 속질 쪽으로는 신경돌기가 뻗어나와 있다 보니까 겉에 비해서 약간 하얀색, 백색질 또는 백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경돌기들이 많이 분포하면 뭐 가지돌기니 축삭돌기니 이런, 근데 연합뉴런은 뭐 축삭돌기보단 가지돌기가 좀 발달돼 있다 그랬잖아. 하여튼 그런 것들 통틀어서 신경돌기라고 하는데 신경돌기가 이렇게 많이 분포하면 백질을 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뇌가 무슨 일을 하냐 이거지. 사실 뇌 중에 대빵인 거거든. 자, 대뇌가 하는 일. 일단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잖아. 눈, 귀, 코. 내가 느끼는 감각기관의 중추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너희를 볼 수 있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게 대뇌 때문이야. 대뇌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재훈이다. 이게 뭐야? 태영이다. 예주다. 희찬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대뇌가. 감각기관. 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도 대뇌 때문인 거야. 그죠? 맛을 느끼는 거. 그런 감각기관의 중추가 바로 대뇌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지금 니네가 공부하는 거. 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니네 뭐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니네가 학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 뭔가를 외워, 기억을 한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 있잖아. 뭐 그런 감정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다 이 대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가지고 고등정신작용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대뇌는 고등정신작용의 중추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대뇌의 일부분을 다치면 기억상실 같은 거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 드라마 중에 그거 있어요. 니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승우 나오는 드라마 있어서 무슨 검사들 얘기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대뇌 전두엽을 제거를 한 거지. 그래서 감정이 없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고등정신작용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거 있지.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 팔. 그지? 피고 싶으면 피고 구부리고. 이런 걸 수의운동이라고 하거든. 수의운동. 수의운동. 나의 의지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걸 수의운동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뇌는 또 그런 수의운동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추라는 말은 끝판대장, 최종 보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대뇌는 이런 일을 한다. 뭐 나머지 이제 세세한 것들은 뭐 교재에 있는 거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기능, 특히 대뇌 겉부분은 기능에 따라서 뭐 또 감각용, 운동용, 연합용 구분한다 이렇게도 돼 있지. 그러니까 그 감각용이 요 감각기관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운동용이라는 게 요 수의운동, 근육 움직이는 걸 담당하는 부위라는 얘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연합용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대뇌가 하는 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뒤통수 쪽에 있었던 손해 있지, 손해. 손해는 뭐 뒤통수 쪽에 있고요, 그지? 야, 감각기관의 중추가 대뇌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딱 하나 평형감각이라는 거 있지. 자, 그건 손해가 담당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대뇌가 담당을 하는데 손해는 평형감각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 평형감각의 중추.
평형 감각의 중추다. 근데 예전에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어울리지 않게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 선생님 진짜 완전 다큐멘터리 매니아라고 할 정도 다큐멘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데,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 또 꺼졌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 팀이 내가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 같은 어디 외진 곳으로 되게 간 거야. 왜 갔냐 하면 이제 알아보니 그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약간 집성촌이라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 사는 이런 동네인 것 같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네 발로 기어다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사람 두 발로 다니잖아. 사족보행을 하더라는. 그 마을을 찾아간 거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땅에다가 손 짚고 원숭이 마냥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그런가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희찬아 핸드폰 고만 만지고 CT를 찍어본 거야. 뇌사진을 찍어봤어. 그랬더니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손해가 굉장히 위축돼 있더래. 그러니까 되게 작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두 발로 걷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두 발로 균형을 못 잡는 거야. 균형을 못 잡으니까 손을 짚으니까 그나마 걸어 다니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발로 다니는 것처럼 손 짚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때 봤을 때 한 명인가가 그 어떤 이제 가족을 인터뷰를 한 건데 한 명은 멀쩡히 걸어 다녀. CT 찍었지.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만 유일하게 손해가 정상이나 거의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평형 감각의 중추다. 그 다음에 손해는 이제 중추는 대뇌인데 대뇌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절하고 중추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손해가 대뇌를 도와서 내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손해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뇌라는 건 아니에요. 간뇌. 자, 일단 간뇌라는 부위는 아까 했지만 대뇌 바로 밑에 있는데, 자,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걸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라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 시상하부 아래쪽에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이 달려 있어. 요건 이제 이 다음 단원, 3단원에서 다음 챕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뇌하수체라는 게 달려 있어. 그래서 그 뇌하수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 그럼 어쨌든 이 간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뇌하수체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얘가 조절하거든. 그럼 결국 그 호르몬이 왜 분비가 되냐면 내 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거든. 내가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내 체온이 36.5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내가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유, 물을 안 먹으면 소변이 안 나오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 안에서 일정하게 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나거든. 항상성 조절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 간뇌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다. 항상성 조절 중추. 내 몸을 항상, 그래서 호르몬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율신경과 내분비계 조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분비계라는 게 이제 호르몬 만드는 곳이거든.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가지고 내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가 바로 간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중간뇌 또는 중뇌라고 나오거든. 자, 일단 이 중뇌는 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건 대뇌에 의해서지만, 자, 내가 봐봐, 이거 봐봐. 뭐 하고 있어? 눈가리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지? 눈동자 움직이는 거 중간뇌랑 관계 있어. 눈동자의 운동. 그 다음에 니네 본인은 못 느껴. 내가 여기서 불을 껐다 키면 그 순간에 니네 동공이라고 하는 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 동공반사라고 합니다. 동공반사. 동공반사의 중추야. 이거 꼭 눈하고 관계가 돼 있다. 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내 눈에 빛이 많이 들어오곤 하고 적게 들어올 때 그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그걸 동공반사라고 하는데 그거의 중추가 중뇌다 이거야. 그치? 중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수가 있는데
사실은 위치상 니네 학교에서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중간내 혹은 중내와 연수 사이에는 뇌교라는 부위가 있거든. 뇌교. 중간내하고 연수 사이에는 뇌교라는 부위가 또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내신할 때 학교 선생님이 뇌교라는 걸 언급하시면 그냥 그때 외워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수가 있어. 자, 연수는 일단 목뼈 바로 윗부분이라 그랬잖아. 잘 봐. 일단 연수는 우리 몸에서 좌우 신경이 교차된다 이렇게 얘기해. 교차되는 곳이야. 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등뼈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의 등뼈가 있지. 물론 이제 등뼈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 뭐 양쪽에 뭐 돌기 같은 거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 내 팔이 이렇게 있다고 쳐. 이쪽에도 또 내 팔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팔에서 신경이 이렇게 가거든. 이 등뼈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게 요 목뼈 바로 위에 연수가 있고 여기 대뇌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예를 들어 내 팔에서 이어지는 신경이 이 등뼈로 들어와서 연수를 지나서 대뇌까지 이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내 팔 혹은 다리에서 이어지는 신경들이 등뼈로 들어와서 연수를 지나면서 크로스돼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내가 아까 대뇌가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고 있는 게 내 몸의 오른편에서 올라오는 신경들이 척추뼈 안으로 들어가서 척수라는 걸 형성을 하고 연수를 지나면서 크로스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대뇌까지. 그래서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수는 좌우 신경이 교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이제 척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척수와 더불어서 무조건 반사라는 거에 중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서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야. 그럼 무조건 반사가 뭐냐는 따로 설명을 할 건데 무조건 반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졸리움은 뭐 하지? 하품에. 그 다음에 코나 이런 데 먼지 들어가면 뭐 하지? 재채기 하지? 그 다음에 선생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밥 먹고 갑자기 찬바람 쐬러 나가면 딸꾹질 나거든? 딸꾹질 하는 거. 그 다음에 니네 음식을 먹잖아.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 저절로 뭐 나오냐? 침 나오지 않아? 침 나와! 이게 아니잖아.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일단 무조건 침이 나오잖아. 침 흘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 연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수가 감지하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하품을 하냐면 내 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하품하게 해. 누가? 연수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뇌는 센서이자 CPU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수하고 심장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심장에 혈액이 이렇게 순환시키잖아. 그럼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심장에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 센서가 있는 셈이야. 그래서 그 심장을 이렇게 도는 그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그게 연수를 신호를 보내. 그럼 연수에서 명령을 보내갖고 저절로 하품을 하는 거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품이나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연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저절로 알아서. 그죠? 무조건 반사의 중심. 그 다음에 또 연수는 뭐도 조절하냐면, 자, 우리 심장박동 있지? 뛰잖아. 근데 이 심장이 어떨 때는 빨리 뛰어. 그지? 어떨 때? 내가 달리기 하면 빨리 뛰잖아. 그리고 잘 때는 좀 천천히 뛰지. 멈추진 않지. 천천히. 그러니까 알아서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잖아. 그걸 조절하는 게 연수야. 자, 심장박동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빨라질 때 뭐도 빨라지냐? 우리 호흡하는 것도 빨라지고 숨 쉬는 것도 빨라지지. 호흡 운동도 조절해. 연수가. 호흡 운동도 조절해.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으면 어떻게 되지? 밥 먹으면 이 내장기관이 알아서 막 움직이면서 소화시키지 않니? 그런 것도 연수가 조절해.
소화 운동도 조절하고. 그거의 조절 중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연수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야, 심장 안 뛰면 사람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어.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뇌교를 포함해가 중간에도 니네 생각해봐. 의사들이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지? 눈 깐 다음에 손전등으로 깜빡깜빡 하거든? 뭐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 확인하는 거야? 동공반사 일어나나 안 일어나 확인하는 거야. 뇌 손상이 있나 없나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써져 있을 텐데 요 중간뇌, 뇌교, 연수 얘네 세 개를 묶어가지고 뇌줄기라고 표현하거든. 뇌줄기. 우리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된 부위다 이거야. 뇌에서도 생명하고 직결된 부위. 자, 얘기가 나온 게 그럼 봐. 니네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 데는 멀쩡한데 대뇌만 좀 손상됐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냥 의식 없이 계속 자고만 있는 거야. 식물인간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대뇌뿐만 아니라 이 뇌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 연수도 죽었어. 뇌사인 거야. 그러니까 뇌사하고 식물인간이 좀 달라. 뇌사는 말 그대로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근데 식물인간은 다른 데는 멀쩡한데 대뇌만 좀 손상이 된 거야. 그러면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대뇌만 손상되고 나머지는 멀쩡하지. 연수 멀쩡하잖아. 심장 알아서 뛰는 거야. 알아서 호흡하는 거야.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요. 식물인간인 사람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냥 자고 있는 거. 우리 잘 때도 숨은 쉬잖아. 그거야. 근데 뇌사인 사람은 어때? 연수도 다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장박동이나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사인 사람들은 병원에서 보면은 계속 주사를 맞아. 아드레날린이라는 주사를 맞아서 인공적으로 심장 뛰게 해줘. 그리고 산소호흡기 무조건 달고 있죠. 왜? 스스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식물인간의 사람들은 산소호흡기 안 달고 있거든. 그냥 자고 있는 건 똑같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뭐 21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뭐 대뇌를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 앞쪽을 전두엽, 뭐 여기 두정엽, 뒷부분을 후두엽,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야, 봐봐. 대뇌인데 양쪽에 있는 건 측두엽,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부위에 따라 또 나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 척수 얘기가 나오는데, 척수. 그지? 척수는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오늘 요거만 합시다, 그러면. 요거. 자. 뇌와 함께 이제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척수라는 놈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야, 척수하고 척추하고 좀 비슷하지? 척추는 뼈를 말하는 거야. 그지? 우리 등뼈가 척추야. 그럼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제 반대로, 여기 이제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팔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좀 이해를 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야, 팔에 뻗어 있는 신경들, 거꾸로 얘기하자면 팔에서 뇌로 가는 신경,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리다 그러면 다리에서 뇌로 가는 신경, 그죠? 그럼 그 신경들이 이 등뼈 안에 모이게 되거든. 그 신경들이 모여있는 부분이 척수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신경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신경은 다시 스스로 재생되지 않거든? 끊어지면 끝이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감각신경 끊어지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영원히 이쪽 팔 밑으로는 감각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경들이 게다가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뼈가 뭐 보호하고 있다. 뭐 이제 선생님이 뭐 보통은 이제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신경 다발이 있으면 그 앞에 척추뼈가 있는 거지. 척추뼈 뒤에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그림상 보통 안에 있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뭐 어떤 그림에 따라서는 이제 척추뼈가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신경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냥 편의상 척추뼈가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래서 신경이 모여 있는 부분이 척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거기 봐봐. 자, 여기 예를 들어 대뇌가 이렇게 있어. 대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뇌 밑으로 뭐 여기 뭐 소뇌가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 간뇌 있고, 중뇌 있고, 여기
가장 아랫부분에 연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목뼈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제 우리가 척추뼈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척추뼈를 예를 들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 그러면은, 척추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뼈를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내 배 쪽이 있을 거고 등 쪽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배 쪽이라고 하고 여기가 등 쪽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척추뼈 이렇게 앞뒤로 돌기 같은 게 나와 있거든. 그 돌기로 신경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야. 요 등 쪽으로 나와 있는 돌기를 우리가 후근이라고 불러. 후근. 배 쪽으로 나와 있는 돌기는 전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팔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 팔이 이렇게 있어. 팔이 이렇게, 손이 좀 그러냐? 그죠? 그래도 기왕에 그리는 건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더 이상한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예를 들어 팔을 꼬집어. 그럼 아프잖아. 아픔을 느낀다는 건 신경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 팔에, 우리 왜 앞에서 감각신경 그릴 때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 감각 뉴런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삭돌기에 마리집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 그리고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라는 게 그 중간에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각 뉴런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감각 뉴런의 마리집은 생략하고 그린 거야. 감각 뉴런의 축삭돌기인 거야. 축삭돌기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지. 보통 이렇게 그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 팔이 있다 그러면 팔에서 뇌까지 이제 감각신경이 연결이 돼 있는데 감각신경을 이루는 감각 뉴런 하나가 팔에서부터 등뼈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뉴런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뭐야? 연수를 지나서 대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게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감각신경 하나가. 알겠니? 그렇게 보면 돼. 자, 여기 뇌도 중추고 지금 여기가 척수거든? 그러니까 뇌하고 척수가 중추인데,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감각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감각 뉴런은 하나가 중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 안에서 또 하나가 대뇌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하얀색으로 쓴 게 감각신경인 겁니다. 감각신경은 이렇게 두 개의 감각 뉴런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도 뭐 이렇게 달려 있겠지.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예주를 꼬집었어. 예주가 아픔을 느끼려면 일단 그 자극의 감각신경을 따라 대뇌까지 간다. 그럼 대뇌에 가면 뭐가 있다? 연합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연합신경까지 가면 연합신경이 꼬집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아픔을 느낀다라는 건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 반응을 하는 것도 결국 연합신경에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주거든. 어디까지? 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뇌에서 이제 그 신호를 쫙 피부까지 딱 보내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 지금 연두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거는 운동신경인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요 척추뼈 안에 혹은 여기 뒤쪽에 이제 신경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 거기가 이제 척수가 되는데, 그때 요 이제 돌기 같은 거, 후근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거고요. 앞 배 쪽으로 튀어나온 돌기 쪽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등 쪽으로 나온 돌기, 후근 쪽으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거고, 배 쪽으로 튀어나온 돌기 전근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연합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는 무조건 연합신경이 있거든. 그러니까 뇌도 중추지만 여기 안에 요 척수라는 부위도 중추라 그랬잖아. 자, 봐. 여기에도 뭐가 있어? 여기 감각하고 운동이 있잖아. 그게 이렇게 이제 대뇌까지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요 척수 안에도 요 감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뭐가 있어? 연합신경이 있어. 이 연합신경이라는 거는 다 있어, 다.
척수에도 있고 연수에도 있고 다 있어. 뇌에는 다 있고 척수에도 있고. 알겠니? 그림으로 안 그려도 연합신경은 중추신경계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안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다? 척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척수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잖아. 겉부분, 속부분이 있거든.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 거야. 겉부분은 겉질이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 속부분은 속질이라 그래. 아까 선생님이 대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많아서 회색을 띈다 그랬잖아. 얘는 반대야.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요렇게 그렸을 때 요렇게 그리면 요거가 신경세포체를 뜻하는 거거든. 척수는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많아. 그래서 대뇌하고 반대로 오히려 안쪽이 회색을 띄어. 그래서 얘는 속질이 회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겉질 쪽으로 신경 돌기가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겉질이 백색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신경들이 모여있는 요 부분이 바로 척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을 토대로 또 추가로 좀 설명을 특히 이제 무조건 반사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책에 있는 숙제만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